자, 주목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미 예고한 대로 다음 주에 수업을 옮겨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일 모레입니다. 토요일 날. 장소는 여기입니다. 시간이 10시 반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10시 반에. 됐습니까? 그래서 꼭 참석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나눠준 거는 소위 워크 스케줄이란 건데 어떤 거냐면 이제 여기 토픽을 커버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챕터 1의 첫 번째 일렉트로닉스,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얘기를 공부했죠. 그러면 3페이지부터 10 그리고 13부터 24페이지에 교과서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그 문제가 있는데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요 Problems and Solution 이라는 게 이제 소위 기출문제 집 풀이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기 1-7 그러면 일렉트로닉스 1도 있고 2도 있어서 1의 7번째 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문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거기 그 캐러고리에 분리될 수 있는 문제를 전부 다 나열했고 빗금 밑줄 친 문제는 중요한 문제, 좋은 문제 그리고 박스가 되어 있고 색칠이 되어 있는 문제는 더 좋은 문제, 더 중요한 문제.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공부해 주기 바라고 그 교재는 이와 유사한 건데 이건 작년 건데 이제 여기 또 추가되죠. 그래서 그게 경대복사예요. 오늘 아침에 맡겨서 월요일쯤이나 아니면 빠르면 주말에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비디오는 다음 주부터 게시합니다. 다음 주부터 웹하드에 게시하고 그 웹하드 이용 방법 그리고 이걸 재생하는 방법 그 뭐 몇 가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 화요일 수업 시간에 하고 어떻게 다운로드 받고 어떤 미디어 플레이를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 그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촬영은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뭐 토요일 수업 항상 촬영은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계속합니다.
자, 주목합니다. 그 앰플리파이어가 일렉트릭 시그널을 받아서 작은 일렉트릭 시그널을 크게 해서 스피커를 드라이브하는 거죠. 그래서 일렉트릭 시그널을 만들어주는 어떤 소스가 있습니다. 소스. 예를 들면 이 마이크로폰이 소스가 되죠. 그래서 음성 신호를 받아서 이 마이크로폰이 일렉트릭 시그널로 바꿔주는 일렉트릭 시그널 소스입니다. 그래서 그 소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앰플리파이어를 이해하려면 그 소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닉 소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하는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이 볼티지 소스와 커런 소스입니다. 볼티지 소스는 일렉트릭 시그널이 일렉트릭 정보가 어떤 정보가 볼티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커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 커런 소스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볼티지 형태로 나타나는 볼티지 소스, 커런 형태로 나타나는 커런 소스가 있고, 그리고 여기 전달되는 형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시그널입니다. 시그널. 소위 이 마이크로폰 같으면 이 음성 신호 자체가 시그널이죠. 그래서 시그널과 상대되는 개념이 노이즈입니다. 노이즈. 그래서 시그널도 노이즈도 전부 다 신호인데, 시그널은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인포메이션이 담겨져 있는 거고, 정보가, 유용한 정보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닌 그냥 일반적인 어떤 신호, 노이즈. 그죠? 여기서 내가 얘기하면
시그널이고 여러분들이 잡담을 한다면 뭡니까? 그거는 같은 음성 신호지만 그건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을 제너레이션하는 시그널 소스가 있고 또 일렉트릭 소스인데 시그널이 아니라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예를 들어서 이 앰플리파이어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 음성 신호가 들어가야 되지만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걸 코드를 여기 전기에 꼽아야죠.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에너지. 그래서 단지 에너지만을 공급해주는 에너지 소스가 있고 시그널 소스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건 이 볼티지 소스 그리고 시그널 소스가 있고 그리고 이 인디펜던트 소스, 디펜던트 소스에 대한 개념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스로 어떤 시그널을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에너지 소스를 생각할 때 이 배터리, 건전지, 드라이셀은 뭡니까? 인디펜던트 소스입니다. 스스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게 아니라 어디에 디펜드해서 어떤 게 익사이트 해야만 거기에 비례해서 거기에 디펜던해서 에너지를 내주는 아니면 시그널을 내주는 디펜던 소스. 자, 이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 디펜던 소스에 대한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앰플리파이어 얘기하면서 좀 더 자세히 합니다. AC 소스, DC 소스가 있는데 AC는 뭡니까? Alternating Current입니다. 커런. 거기서 얘기하는 커런은 전류가 아니라 어떤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인포메이션이 지도를 중심으로 플러스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을 이렇게 왕복하는 alternating current 그리고 DC라는 건 directional current 에너지건 시그널이건 한쪽 방향으로만 존재하는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방향을 바꾸지 않는 DC current, directional current, alternating current으로 구분합니다. 이건 이제 관점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스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사이니소이달 소스가 있고 그게 아닌 나머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스입니다. 사이니소이달 소스는 여기에 있는 웨이브폼이 이 시그널이 인포메이션이 이런 사인 펑션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인 웨이브로 나타나는 그런 걸 사이니소이달 소스라고 그럽니다. 그게 아닌 예를 들어서 어떤 인포메이션이 이런 식으로 온다. 아니면 이게 아닌 어떤 이런 식으로 온다. 이 사이니소이달 소스가 아닌 나머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합쳐서 따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그 개념이 이 사이니소이달 소스와 아더 소스와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이 세상에 있던 어떤 모든 시그널도 이 시그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 이런 스퀘어 웨이브가 있다면 이 스퀘어 웨이브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사인 웨이브의 합으로 여러분들이 뭐 어떤 형태로 여러 가지 사인 웨이브를 이렇게 합쳐서 이것들을 합친다면 이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웨이브폼은 이런 사이니소이달의 합으로 하나는 아니지만 여러 형태의 사이니소이달 형태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이니소이달 펑션에 대한 걸 이해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그널을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하나 이해해서 전체를 합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슈퍼포지션이 나옵니다. 슈퍼포지션. 여기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 공부하거나 기회가 있으면 이 과목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분류하고 이게 이제 지금은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게 이 볼티지 소스와 커런 소스에 대한 개념입니다. 볼티지 소스는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건전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전지를 생각한다면 에너지 소스지만 거기에 뭐를 연결하면 전기가 흐르고 그래서 그런 걸 볼티지 형태로 있는 볼티지 소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이 소스를 물에 비유한다면 이 커런과 볼티지를 물에 많이 비유하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하는 그 개념. 그래서 물이라면, 물에 비유한다면 이 볼티지 소스는 물이 어떤 큰 그릇에 담겨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이 별도로 담겨져 있고, 그래서 스위치를 닫으면 닫는다는 얘기는 여기 어떤 패스를 만들어주면 여기에 있는 물이 이렇게 흐르게 되죠. 물이 흐르면서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얼 볼티지 소스는 여기에 있는 물이 담겨져 있는 그릇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스위치를 닫으면 물의 흐름을 만들어주면 여기 있던 에너지가 이렇게 하면서 이 RL이라는 건 부하입니다. 부하. 여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볼티지 소스에 대한 개념이고, 스틸 워러란 말은 뭡니까? 정지에 되어 있는 워러. 물이 어떤 그릇에 담겨져 있는 상태를 볼티지 소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 배터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드라이셀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연결해서 여기에 전구를 이렇게 한다면 여기 불이 켜지고 뭐 이런 거와 마찬가지죠. 여기 스위치가 있어. 스위치를 닫으면. 자, 이와 똑같은 개념이 어떤 게 있냐면 커런 소스가 있습니다. 커런 소스. 커런 소스는 담겨져 있는 스틸 워러가 아니라 물의 흐름입니다.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의 흐름. 그래서 여기 이런 이렇게 흐르는 물. 그래서 이걸 스트림, 물의 흐름. 그래서 흐르는 물을 보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이렇게 그릇에 담아내면 되지만 이 경우는 물의 흐름을 어떻게 됩니까? 유지해야죠. 항상 물이 흐르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이 커런 소스는 스위치가 닫힌 상태에서 항상 존재합니다. 여기 오픈되어 있다면 커런이 흐를 수가 없죠. 스트림이 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커런 소스는 항상 스위치가 닫힌 상태에서 존재하는 거고, 그와 반대로 볼티지 소스는 스위치가 항상 오픈된 상태에서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이 스위치를 포함한 여기 이 부분이 커런 소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런 스트림이기 때문에 커런 패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닫혀 있다면 이 흐름이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이걸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스위치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아까는 여기 스위치를 닫아야 되고 여기는 스위치를 오픈해야 됩니다. 오픈. 그래서 커런 소스는 스위치가 닫혀 있으면 일을 하지 않고 흐름이 스스로 서큘레이팅하고 스위치를 오픈한 다음에서는 이쪽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마찬가지로 RL이 있다면 오픈하면 이제는 이쪽으로 흐를 수 있는 이런 개념입니다. 볼티지 소스는 쉽게 이해하고 쉽고, 커런 소스는 어렵고 가상적인 디바이스다. 그런 게 아니라 볼티지 소스가 여러분에게 선명하듯이 커런 소스도 선명한 겁니다. 이걸 만들 수도 있습니다. 커런 소스가 존재하기도 하고 커런 소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건전지에 해당되는 그런 간단한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지,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런 디바이스가 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볼티지 소스와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이디얼 볼티지 소스, 이걸 아이디얼 커런 소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옆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이디얼한 경우고, 그래서 어떤 이상적인 경우고, 프랙티컬한 볼티지 소스와 차이가 뭐냐 하면 여기에 RS가 있습니다. RS. 뭐냐 하면 볼티지 소스가 있다면 볼티지 소스는 이 내부에 어떤 리지스탄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한다면 여기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잠겨져 있을 때 물이 여기에 이렇게 물이 흐른다면 여기 어딘가에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게 있죠. 물이 마음대로 흐르지 못하게 이걸 방해하는 어떤 컴포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실제 볼티지 소스는 RS라는 어떤 걸 방해하는,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컴포넌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임피딩,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엘레먼트를 생각하고 이 RS를
인터널 내부에 있는 시리즈 레지스턴스라고 얘기합니다. 시리즈 레지스턴스. 그래서 배터리도 전압을 제너레이션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작으면 좋죠. 이게 지로면 어떻습니까? 가장 아이디얼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얼 소스는 만약에 RS가 지로 가면 RS가 굉장히 작아져서 사라진다면 뭐가 됩니까? 아이디얼 볼티지 소스가 됩니다. 아이디얼 볼티지 소스. 자, 이제 커런 소스에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커런 소스도 이 부분이 커런 소스죠. 자, 여기까지 커런 소스라면 이 RS는 여기에 물이 흐른다면 물이 흐르는데 여기서 물의 어떤 패스로 이렇게 해서 워러가 스트림으로 이쪽으로 간다면 이 일부가 물이 새는 겁니다. 리키지. 그죠? 이게 물이 전체적으로 다 가면 좋은데 여러분들 수도관에 모든 물이 가정까지 오면 되는데 도중에 파이프에 새는 게 있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RS는 리킹 일부를 새는 워러 플로우를 세게 하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오픈하면 여기에 있던 이 모든 IS가 이쪽으로 가면 가장 바람직한데 아이디얼한데 그렇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일부가 여기로 가죠. 여기 마찬가지죠. 이걸 제거하고 닫고 저장하고 있을 때도 여기에 있는 스트림이 전부 다 일로 가는 게 일로도 가고 일부도 일로 가다가 이걸 오픈하면 이 흐름이 이쪽에도 가지만 일부 이쪽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아까 여기서 했던 것처럼 여기 VS가 여기에서 여기에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로스입니다. 로스. 일부 사라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커런 소스는 이렇게 패러럴하게 나타나되고 여기 스위치가 있고 스위치가 항상 클로즈된 상태에서 존재하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커런을 흐르기 위해서는 스위치를 오픈해야 된다 하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RS가 커진다면 RS가 지로가 아니라 RS가 지로 가면 모든 흐름이 이쪽으로 가니까 그건 문제죠. 이게 무한대가 되면 뭐가 됩니까? 이게 없어지고 제거되고 이게 뭡니까? 아이디얼 커런 소스입니다. 이 경우에 됐습니까? 자, 이게 지금 하는 얘기가 좀 지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가? 볼티지 소스가 어떤 것이며 커런 소스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볼티지 소스를 커런 소스로 바꿔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실험실에서 커런 소스를 만들 수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접하는 일상생활에서 커런 소스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차차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마치 그 수학적인 정의처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하고 여기에 관련된 일을 계속합니다.
자, 이제 소스에 대한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앰플리파이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합니다.
자, 주목합니다. 자, 볼티지 앰플리파이어의 개념이 어떤 거냐면 앰플리파이어인데 볼티지 시그널을 증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볼티지 앰플리파이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볼티지 앰플리파이어가 있고 여기에 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에 나타나는 어떤 시그널이 있는데 이런 사이니소이달 시그널인데 이게 볼티지 형태고 그러면 이 앰플리파이어가 이걸 크게 해서 여기에 굉장히 큰 신호를 로드에 인가하는 이게 마이크로폰이고 이게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티지 앰플리파이어 시스템입니다. 자, 이런 시스템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이런 크기의 시그널을 인가했을 때 아웃풋에 얼마나 크기의 시그널이 인가되는가 아니면 얼마나 증폭됐는가 여러분들이 크게 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얼마나 커졌는가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가장 중요한 인포메이션이죠. 여기엔 그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심벌이지 아주 공허한 거죠. 아무 인포메이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건 의미가 없고 로드가 어떠한, 소스가 어떠한가, 로드가 어떠한가, 그리고 앰플리파이어가 어떤 특성이 있는가, 어떤 파라미터로 나타낼 수 있는가가 스페시파이 돼야만 여기에 유용한 정보가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여기에 있는 시그널이 1이라면 아웃풋에 나타나는 시그널이 얼마나 커졌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거로서는 전혀 인포메이션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바꿔주는 겁니다. 그걸 바꿔준 게 이겁니다. 이 소스죠. 이 볼티지 소스는 항상 여기에 있는 소스와 RS와 시리즈 커넥션으로 나타낸다. 아까 얘기한 거죠. 이게 만약에 지로라면 아이디얼 소스지만 프랙티컬한 소스는 RS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프랙티컬한 볼티지 소스는 항상 VS와 시리즈로 RS가 있는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세븐인스 프롬, 세븐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름. 그래서 볼티지 소스는 여기 있는 볼티지와 그리고 시리즈 리스트 RS로 항상 표현한다. 이걸 세븐인 프롬. 이거 아까 커런 소스의 경우엔 여기 어떤 커런이 있고 스트림이 있고 그리고 리키지 컴포넌트를 나타내는 여기에 RS 대신에 RP 이제 아까 RS라고 쓴 것 같은데 어떤 패러럴 의미의 RP 그래서 커런 소스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하는 건 이거는 세븐인 폼이 아니라 노턴이란 사람이 제안한 노턴 폼입니다. 노턴 폼. 그래서 볼티지 소스는 노턴 폼 그리고 커런 소스는 세븐인 면합니다. 볼티지 소스는 세븐인스 폼 그리고 커런 소스는 노턴 폼으로 나타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을 좀 더 정확한 구체적인 어떤 회로적인 인포메이션이 있는 걸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소스는 이와 같이 바꾸면 되죠. 세븐인 폼으로 어떤 전압과 시리즈로. 그리고 로드는 가장 간단하게 리지스티브 로드 리지스턴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R에 있고 이게 소스고 로드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앰플리파이어입니다. 가운데 앰플리파이어가 이렇게 있는데 앰플리파이어를 어떤 식으로 나타낼 것인가? 앰플리파이어를 이제 회로적인 성질을 나타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3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3개의 파라미터가 반드시 필요하고 3개의 파라미터만 있으면 여기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완벽한 정보라는 건 여기 전압이 어떤 크기의 전압이 있을 때 아웃풋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에 대한 정보 아니면 여기에 마이크로폰을 연결했을 때 이쪽으로 흘러나가는 커런이 얼마가 될 것인가 또 여기서 흘러나가는 커런이 얼마가 될 것인가 또 중요하고 그보다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전압의 크기가 얼마나 이쪽에서 커질 것인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3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그 3개의 파라미터가 이겁니다. 여기 RI, RO 그리고 AVO라는 3개의 파라미터가 있고 이 파라미터의 이름이 RI는 인풋
레지스터. 그 다음에 RO는 아웃풋 리지스탄스. 레지스터, 리지스탄스. 뭐 인풋에 있으니까 그렇고 아웃풋에 있으니까 당연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AVO라는 게 있는데 AVO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이 VI라면 그죠? 여기에 전압이 아니라 이 전압이 아니라 이 앰플리파이어 앞단에 나타나는 전압이 VI라면 그 VI의 AVO라는 게 곱해져서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소스는 볼티지 소스인데 뭡니까? 인디펜던트 소스가 아니라 디펜던트 소스죠. 여기는 어떤 전압이 나타나는데 이 전압은 여기에 전압에 디펜던트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지로라면 이 전압도 지로입니다. 이게 어떤 특정한 전압이라면 그 특정한 전압에 ABO라는 컨스탄트가 곱해져서 그 밸류가 여기 나타나는 이게 바로 뭡니까? 디펜던트 소스입니다. 디펜던트 소스.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디펜던트 소스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 VI라는 전압이 있다면 거기에 ABO라는 어떤 컨스탄트가 곱해져서 그 전압이 여기에 나타나고 그 전압이 여기 나타나는데 그 전압과 이 전압은 다르죠. 이 전압이 나타난 전압이 RO와 RL에 의해서 볼티지 디비전에 의해서 VO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없다면 여기가 오픈되어 있다면 여기 있는 전압과 여기 있는 전압이 어떻습니까? 같죠. 여기에 어떤 리지스탄스가 있지만 커런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드랍이 지로고 이 전압과 이 전압이 같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이 없다면 로드가 없다면 오픈된 상황에서 여기 전압이 ABO만큼 곱해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ABO라는 이 파라미터를 오픈 서킷 볼티지 게인 아웃풋이 오픈됐을 때 나타나는 어떤 게인이다. 여기 전압이 그만큼 커져서 여기 나타난다라는 의미에서 오픈 서킷 볼티지 게인이라고 부르는 파라미터. 그래서 세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세 개의 파라미터. 그래서 이 중에 반드시 세 개가 필요하고 세 개만 있다면 어떤 앰플리파이어도 설명할 수 있죠. 회로적인 성질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어떤 앰플리파이어가 있다면 이 앰플리파이어의 동작을 이해하고 이 앰플리파이어를 이런 폼으로 바꿔주는 거. 그래서 여기 앰플리파이어를 본다면 RI가 나타나지 않죠. 여기 복잡한 서킷입니다. 거기에서 등가적으로 RI를 이밸류에이션하고 RO를 이밸류에이션하고 ABO를 이밸류에이션 한다면 이렇게 바꿔주고 그러고 나면 어떡합니까? 모든 걸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티지 앰플리파이어는 세 개의 파라미터가 중요하고 이 세 개의 파라미터는 앰플리파이어를 이해해서 동작을 분석해서 알아내는 파라미터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복잡하지만 등가적으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쪽과 이쪽에서 봤을 때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한 학기 동안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 모든 내용이 복잡한 앰플리파이어 서킷을 이해하고 이 세 개의 파라미터를 구하는 게 한 학기 동안 하는 내용입니다. 2학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열에서 공부하는 95% 이상이 이 세 개의 파라미터를 이밸류에이션 합니다. 아니면 원하는 밸류가 되게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디자인해 줄 것인가 하는 게 전자회로의 거의 전부입니다. 됐습니까? 자, 예를 듭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RI도 알고, RO도 알고, ABO도 알고, 그리고 VS와 RS는 소스에 의해서 주어졌고, RL은 로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티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VS가 VI로 바뀌죠. 왜냐하면 VI를 ABO만큼 곱해서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VS와 VI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VS와 VI의 관계는 저기 VS가 있다면 RS와 RI에 의한 뭡니까? 볼티지 디비전입니다. 오hm 법칙입니다. 볼티지 디비전. 그래서 볼티지 디비전에 의해서 이 전압이 만들어지고 이 전압은 다시 얘기하면 저기 있는 VI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VI가 계산되고 VI의 ABO를 곱한 여기는
오픈 서킷 볼티지 게인을 곱한 그 전압이 디펜던 소스로 나타나고 여기에 전압이죠. 이 전압이 AB를 곱한 여기까지 전압이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이고 그 전압이 다시 RO와 RL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볼티지 디비전입니다. 또 하나의 볼티지 디비전.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렇다면 VS가 인풋이고 저쪽에 소스의 인풋이고 VO가 아웃풋이었다면 VO 디바이드 바이 VS를 AB라고 나타내고 이게 볼티지 게인입니다. 이 앰플리파이어 시스템의 볼티지 게인, 소스에 있던 전압이 얼마나 더 증폭됐는가 볼티지 게인으로 나타나고 볼티지 게인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ABO가 있고 오픈 서킷 볼티지 게인이 있고 인풋 쪽에서의 볼티지 디비전 그리고 아웃풋 쪽에서의 볼티지 디비전 이건 항상 1보다 어떻습니까? 작죠? 그죠? 자, 항상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볼티지 게인을 원한다면 일단 이게 커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커야 되냐면 이게 1에 가까워야 됩니다. 1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RI가 커야죠. RI가. 그렇다면 이거와 관계없이 RI가 크다면 1에 가깝게 됩니다. 여기는 이와 같이 되면 이게 1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RL에 상관없이 1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RO가 어떻게 됩니까? 작아야 되죠. 그래서 볼티지 앰플리파이어에서 좋은 특성은 ABO는 커야 되고 RI도 커야 되고 RO는 작아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아이디얼 볼티지 소스가 있다면 아이디얼 볼티지 소스는 인풋을 가능하면 크게 원하는 크기로 아웃풋에 가장 크게 하려면 RI가 얼마가 됩니까? 인피니티, RO는 0. 그게 아이디얼 볼티지 소스입니다. 그래서 실제 아이디얼 볼티지 앰플리파이어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앰플리파이어가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앰플리파이어를 디자인한다면 RI는 어떻게 됩니까? 가능한 크게, RO는 가능한 작게 그런 성질을 갖게끔 서킷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개념이 아이디얼 앰플리파이어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RI는 인피니티 그리고 RO는 0 아웃풋리스트는 0 자 심벌로 나타나면 여기 소스죠. VS가 있고 RS가 있는 소스가 있고 임의의 RS입니다. RS는 커도 좋고 작아도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소스가 이것도 아이디얼 하기 위해서는 RS가 작아야 좋죠. 0면 아이디얼 소스고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앰플리파이어가 있는데 여기서 디펜던 소스가 있고 여기에 AVO에 VI가 있었죠. VI가 있고 VI가 여기에 나타난 전압이고 여기 있던 RI가 얼마입니까? 인피니티입니다. 무한대입니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던 RO가 얼마입니까? 0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RL이 되고 그러면 이 경우에 VO는 뭡니까? 이거와 상관없이 이 밸류와 상관없이 항상 AVO가 되죠. 됐습니까? 자, 다시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인피니티면 정의에 의해서 여기 이 디펜던 소스 정의에 의해서 여기는 무조건 여기 나타난 전압에 ABO가 곱해져서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전압은 VI와 VS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VS ABO가 되고 여기에 전압이 나타나면 그 전압은 이 밸류와 상관없이 항상 같죠. 그러니까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게 없어서 커런이 흐르지 않는데 여기 어떻게 전압이 나타나고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건 어떤 회로적으로 커런이 흐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심벌입니다. 심벌. 저런 관계식을 나타내는 심벌입니다. 마치 수학의 심벌처럼 하는 거지. 여기에 커런이 오픈되어 있는데 왜 여기 전압이 디벨롭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하면 되죠. 지금은 회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어떤 데피니션에 의한 심벌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아이디얼 볼티지 소스입니다. 미안합니다. 볼티지 앰플리파이어입니다. 됐습니까? 자,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다음 토픽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얘기고 실제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얘기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얘기를 한 학기 동안 합니다. 자, 이걸 먼저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이 개념을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이 뭐 회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뭐 때문에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하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전자율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전자율을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자율에서 암기할 건 정말 없습니다. 다 합쳐서 10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율은 여러분들 마치 수학처럼 이해하고 연습하는, 여러분들 수학할 때도 수학 공식을 이해하는 거는 가장 첫 번째 단계고 문제를 많이 풀어야죠. 그래야만 정확한 이해를 합니다. 사실은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프랙티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얘기한 그 프로블럼 솔루션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보면 가장 바람직하고 적어도 거기에 표시된 문제는 여러분이 꼭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앰플리파이어, 볼티지 앰플리파이어의 게인이 얼마인가, 인풋, 아웃풋의 레이쇼가 얼마인가가 중요한데 이 게인을 나타내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볼티지 게인을 나타내는데, 게인이 2다, 2배 커졌다. 게인이 100이다. 그거보다는 다른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 단위가 뭐냐면, 소위 데시벨이라는 심벌로는 dB라고 표시하는 그런 거고, 수학적으로는 만약에 AB가 주어졌다면, 그거에 로그를 취해서 20를 곱한 20 로그 AB를 데시벨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AB가 10이면 20 로그 10은 얼마입니까? 20 dB. 만약에 AB가 1이라면 증폭을 전혀 안 한 거죠. 이런 앰플리파이어도 존재하고 사실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굉장히 유용한 앰플리파이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게인은 0 dB 그리고 앰플리파이어인데 게인이 0.1이면 신호를 작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마이너스 20 dB라고 부릅니다. 자, 이 dB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굉장히 큰 숫자. 예를 들어서 10의 6승 그러면 120dB죠. 120dB 이와 같이 큰 숫자를 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dB 스케일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그 지진에서 뭐 리크터 스케일 3, 4 얘기할 때 3과 4 그 숫자가 dB로 되어 있습니다. dB. 그래서 지진 스케일 3하고 지진 스케일 4는 100배인가 1000배인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뭐 1에서 3에서 4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강도의 크기는 100배 아니면 1000배 어마어마한 크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소음 얘기할 때 dB 얘기합니다. dB. 그래서 노이즈가 20dB다 라고 얘기하면 요게 기준이 0dB인데 0dB가 뭐냐면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를 0로 하고 그거에 지금 여기 노이즈가 20dB다 그러면 그 크기의 몇 배입니까? 10배의 노이즈가 들린다. 이제 근데 이게 그렇듯하지만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런 기준으로 일정한 레벨을 정하고 그거보다 10배 크다면 20dB, 100배 크다면 얼마입니까? 40dB 그런 dB 스케일을 앞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볼티 게인은 dB로 나타내는 게 여러 가지 이유로 편하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고, 자, 이제 한동안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한 달 동안 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도 앰플리파이어와 관련이 있고 어떤 관련이 있냐면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를 공부하는데 그 디바이스가 앰플리파이어에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앰플리파이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새롭게 공부할 디바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성질, 피직스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물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해하기보다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정확히 일어나는지 그건 나도 잘 모르고 정확한 이유는 굉장히 어려운 어쩌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디바이스가 뭡니까?
자, 주목합니다. 자, 몇 개의 단어가 있는데, intrinsic 이란 말은 pure, 순수한, 불순물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한글책에 보면, 진성 반도체, 순수한 반도체, pure, intrinsic semiconductors. 그 semiconductor는 어떤 의미냐면, 컨덕터의 반대가 아니라 뭡니까? 절반만. 왜 절반만 도체인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intrinsic semiconductor, 순수한 세마이컨덕터를 얘기하는데 이 세마이컨덕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은 모래의 주성분입니다. 모래.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강가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모래, 우리말로 규소, 화학기호로는 SI라고 쓰고 있는 이 모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컴포넌트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반도체 사업은 모래에서 뭘 만드는 겁니까? 금을 만드는 겁니다. 모래는 거의 공짜죠. 그 모래를 이용해서 거의 공짜인 재료를 가지고 굉장히 귀중한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그게 앰플리파이어가 되고 그게 전자회로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 과정이 필요하지만 재료 자체는 이게 실리콘이 이 세상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물질 중에 가장 흔한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은 물질이 실리콘이라고 합니다. 자, 실리콘 모래를 얘기하는 건데, 자, 그 실리콘을 보면 그런 세마이컨덕터를 보면 소위 원자과 전자가 사라입니다. 사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기 이렇게 원자를 보면 아tom을 보면 이 가운데 플러스 4인 어떤 핵이 있고 전기적으로 플러스 4를 가지고 있고 주변에 4개의 일렉트론들이 있습니다. 4개의 일렉트론. 그래서 요걸 보면 스스로 보면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죠. 여기 플러스 4 일렉트론은 마이너스이므로 마이너스 4 전기적으로 중성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들이 옆에 있는 거와 어떤 결합을 하고 있냐면 화학적으로 여기 또 하나의 실리콘이 있다면 그것도 여기가 4인데 주변에 있는 요 일렉트론들을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이게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화학 공부한 사람은 아는 공유결합, 코밸런 본드라는 그런 거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 같은 게 굉장히 강하죠. 다이아몬드도 일종의 이런 겁니다. 굉장히 강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전기를 흘리지 않는 뭡니까? 부도체죠. 그래서 전기를 흘리기 위해서는 프리 일렉트론이라는 캐리어가 있어야 되는데 캐리어는 전기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겁니다. 이동할 수 있는 그게 전혀 없으니까 이건 도체가 아닙니다. 부도체입니다. 부도체. 전기를 흘리지 않습니다. 흘릴 게 없죠. 일렉트론들이 전부 다 여기에 다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강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인슐레이터입니다. 절대 온도 0도 K에서 그렇습니다. 온도가 굉장히 낮으면 인슐레이터입니다. 그런데 온도가 높아지면 상온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그 중에 열에 의해서 어떤 일부 코밸런 본드가 열에 의해서 역이 됩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agitate라는 말은 이게 흔들리는 거죠. 이게 잘 붙어있지 않고 여기가 이렇게 흔들려서 맛이 가는 겁니다. 맛이 가서 그 중에 여기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여기를 뛰어나옵니다. 열에 의해서 흔들려서 일렉트론들이 밖으로 뛰어나오는 순간 얘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프리 일렉트론이 됩니다. 프리 일렉트론. 그러면 이 일렉트론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전기를 흘릴 수 있습니다. 전기를 흘릴 수 있는 일렉트론. 그래서 처음에는 부도체였는데 인슐레이터 절연체였는데 온도를 가하면 일부 굉장히 작지만 아주 작은 숫자지만 프리 일렉트론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게 전기를 흘릴 수 있게 합니다. 자, 또 훨씬 중요한 게 여기 프리 일렉트론이 하나 나가면 여기 뭐가 생깁니까? 여기 빈자리가 생기죠. 빈자리, 일렉트론이 들어갈 수 있는 빈자리. 이걸 홀이랍니다. 홀. 근데 홀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물론 홀은 가만히 있지만 옆 일렉트론들이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면서 홀이 이쪽으로 가죠. 또 여기 홀이 있으면 일렉트론도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마치 두 종류의 다른 캐리어가 생기는 것처럼 여기 프리 일렉트론도 생기고 홀도 생겼는데 홀은 어떤 홀이지만
그게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반도체에서는 두 종류의 캐리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렉트론이고, 일렉트론이 하나 만들어지면 반드시 뭐가 만들어집니까? 홀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 세마이컨덕터에서는 항상 페어로 놉니다. 이렇게 되면 홀과 일렉트론이 항상 페어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렉트론은 마이너스 전기를 갖고 있는 어떤 캐리어고, 홀은 반대로 뭡니까?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실제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마치 플러스를 가지는 입자가 파티클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세마이컨덕터에서는 일렉트론과 홀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을 열에 의해서 이렇게 전기를 띠는 걸 이오니제이션이라고 부르고, 열에 의한 터멀 이오니제이션. 이오니제이션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열이 가해지면 이제 캐리어들이 많아집니다. 일렉트론과 홀이 많아지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막 떠다니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 프리 일렉트론이 하나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홀로 들어갑니다. 아까 옆집에 있던 일렉트론이 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프리 일렉트론이 여기로 들어가서 사라집니다. 캐리어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터멀 제너레이션 됐든 캐리어가 막 다니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쪽으로 들어가서 트랩돼서 다시 캐리어가 사라지는 이런 현상을 리컨비네이션, 다시 결합해서 사라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하면 세마이컨덕터는 온도가 굉장히 낮으면 절대 온도 0도 케이스에는 캐리어가 전혀 없는 부도체인데, 온도가 올라지면 그 중에 일부 밴드들이 에지테이트 돼서 일렉트론과 홀이 만들어져서 그것들이 나타나고, 그것들이 또 우연히 만나서 사라지는 이런 터멀 제너레이션과 리컨비네이션 두 개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두 개의 프로세스. 자, 근데 여기에 있는 레이트과 이 레이트이 같습니다. 같지 않다면, 만약에 이게 되는 레이트이 유리 이쪽 레이트보다 크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무한정 지나면 모든 코밸런 본드가 전부 다 브레이크 돼서 일렉트론과 홀도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레이트이 리컨비네이션 되는 속도가 터멀 이오니제이션 하는 속도보다 크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캐리어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인간이 출생률과 사망률이 있는데,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인구는 무한대로 가는 거죠.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반대로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사망률이 크다면 사람이 다 없어지고, 출생률이 크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없어집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망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인구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출생률과 사망률이 같다면 일정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온도에서, 절대 온도에서 온도가 정해지면 그 특정한 온도에서 이게 되는 레이트과 이게 되는 레이트이 같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정해지면 일정한 온도에서는 여기에 있는 캐리어의 농도가 일정해집니다. 온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면 캐리어가 많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캐리어가 작아지고, 그래서 일정한 온도에 의해서 비례하고, 항상 그러나 내부에서는 일정하지만, 내부를 본다면 터멀 이오니제이션과 리컨비네이션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거의 레이트이 같기 때문에 일정한 농도를 유지한다. 됐습니까? 자, 이제 다음 얘기는 토요일 날 계속합니다. 토요일 날. 자, 한 가지.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여기에 너무 심취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얘기하지만 나도 이런 걸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세마이컨덕터에 이런데 이게 전자회로가 아닙니다. 이거 필요하지만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 여기 열심히 공부하다가 지쳐서 다 뒤에 버리는데. 자, 수고 많았습니다. 마칩니다.